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사이신 임성호 대표님을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입시와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합격을 한 학교를 봤더니 일반고가 1에서 20위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고로 다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자사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서울대가 작년도 입시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했죠. 네. 소속 고등학교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리를 받다라는 거죠. 예.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한 봐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학생이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대 입시에서도 특목고 자사고가 블라인드 면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뽑혔다라는 거죠. 그 일반고는 상위 랭크에도 없었었고. 그럼 기존의 특목고 자사고는 이제 없어진다. 문제는 여전히 특목고 자사고는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시든 정시든. 내신 때문에 불리할 걸로 알았었는데 주요 대학에서는 수시 전형 중에서 교과 내신 성적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비율이 월등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지만 내신이 불리했지만 그런 서류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서울대도 더 많이 뽑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특목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내에서 명문의 일반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이름만 바꿔 타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수시에 준비해왔던 노하우,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 학습에 대한 어떤 관리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 문제는 이제 그 학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은 등록금이 한 3배 정도가 비싸고 여러 가지 어떤 프레스 정책도 있고 해서 겨우 이제 1대1을 넘어가는 정도 수준 정도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라든지 또 그 지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 고등학교 중에서 그 고등학교를 특징 아주 그 집중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거기 고등학교 경쟁률이 한 3, 4, 5대 1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또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 특목고 자사고의 위치를 딴 데로 바꿔주든지 뭐 이런 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은 쏠림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사고도 웬만큼 괜찮은 자사고로 지금 현재 강남 8호권에 위치하고 있죠. 저 고등학교가 그대로 일반고로 전환되면 명문 일반고가 되겠죠. 그래서 저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하면서 좀 할 내용이죠. 분위만 바뀌는 그런 개념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다라고 봅니다. 특히 수능에 작년에 뭐 6월달, 9월달 평가원 자료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던 걸 보면은 자 이제 영어 과목은 절대 평가죠. 90점 넘는 애들은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늘었습니다. 1등급이. 근데 80점, 70점 받는 2, 3등급 때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신에 또 그 밑에 한 5등급 이하는 늘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어쩌면은 불필요하게 학교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격차를 조금 더 벌렸다. 또 추정은 되고 있고 저 밑에 학생들은 어쩌면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위권 대학생들은 잘 케어만 받았으면은 될 법한 학생들이 어쩌면은 하위권으로 드랍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6월 달에 되면 이제 평가원에서 공개를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재수생과 고3의 격차도 아무래도 조금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 일단 예상은 되고 있고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인 거죠. 격차가 벌어진지 안 벌어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거. 시험도 더군다나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아마. 대학 입시를 목적에 두고 있는 이제 대입 수능 준비생들은 어떤 형태가 온다 하더라도 학습 패턴에 변화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작년도에도
갑자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도 잘 되는 학생과 못 되는 학생은 공부 일일 어떤 학습 데일리 학습 상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아침부터 1교시, 2교시를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어쩌면은 성적 격차를 더 벌릴 수가 있었던 거고 방송 내용 자체가 또 본인의 또 수준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수업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로서만 볼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어떤 그 습관, 패턴의 변화가 있게 되면은 굉장한 태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매일처럼 어떤 그 학습하는 어떤 습관 이런 부분들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금년 3월 신학기부터라도 뭔가 좀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정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때는 교육의 어떤 이런 부분들로 봐서 사실 공교육에 맡겨야 되는데 어떤 그 진학이라든지 어떤 입시라는 어떤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는 5, 6학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공부로서 뭔가를 해본다라고 한다라면은 5, 6학년 넘어갔을 때부터는 참 잘한다라는 소리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공부의 어려운 과목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돌파를 막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5, 6학년 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심화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들까지 갈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되면은 확률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어느 정도 좀 그 공부로 봤을 때는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단순 하려고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공부 좀 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실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격차는 벌어진다는 거. 이 점을 좀 염두를 해두고 언제까지 놀지, 언제까지 뭔가 패턴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관찰을 하면서 진로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이 학생이 어떤 그 진로에 대한 설정까지도 염두를 해두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보는 첫 모의고사. 그때가 지금까지 9년 동안 전국평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첫 시험입니다.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4% 안에 들어와야 1등급이고 11% 안에 들어와야 2등급입니다. 나머지 90%는 다 3등급 이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일단 3월 달에 4월 초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 대강의 또 등급이 나오죠. 저희 통계로 놓고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첫 중간고사에서부터 성적이 점핑하는 게 3학 1학기 때까지 그렇다면은 차라리 수능으로서 강도 있게 수준 높은 공부를 하면서 도전 한번 해볼지 거의 재수생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서 해볼지 아니면 내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쪽으로 해볼지 이런 갈래가 고등학교 1학년 사실은 한 5월달 정도쯤 되면은 일단 판단을 해야 될 테고 학교 내신 성적이 잘 나온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국영수 주요 과목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균이 같은 뭐 1.6등급인데 국영수가 잘 나와서 1.6등급인 학생이 있고 상대적으로 국영수는 덜 나왔는데 나머지 기타 과목들에서 잘 나와서 1.6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비교 우위는 주요 과목 잘하는 게 좀 뽑혀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야 되고 또 성적이 1학년 1학기에서부터 3학년 1학기 총 5개 학기가 수시에서 반영이 되는데 뭔가 좀 점진적인 상승 커브를 좀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거는 같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줄어들죠, 이게 지금 모집 단위가.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때 내신에 대한 어떤 그 컨디션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수능으로서 뭔가 준비를 해본다라든지 수능까지 2학년 때까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나와서 3학년 1학기 한 6월 평가 모의고사 때까지 수능이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온다. 그때도 논술 재정이 만약에 대학교로 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은 그때부터 좀 논술을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고 논술도 잡고 이런 패턴으로 가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하나 제대로 못할 가능성은 또 높다라는 거죠. 입시에 지금까지 이제 수시가 너무 지나치게 높았죠. 그래서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또 도마에 올랐던 거죠. 그리고 또 수시를 또 아무리 늘려봤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점이 개선된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의 양극화 문제는 양극화대로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격차는 격차대로 지역 간 격차는 지역 간 격차 그대로 벌어졌고 심지어 지방대는 수시가 철학교까지 높아지는 지방대학은 거의 몰락 수준까지 간 거죠. 앞으로의 입시는 공정성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정량적인 시험에 대한 평가 자체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라는 거. 수시의 어떤 그 서류 심사도 잘 갖춰줄 수 있는 노력을 했고 동시에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정시도 충실히 준비했던 고등학교가 바로 특목고 자사고고 일반고는 어쩌면은 최상위권 몇몇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어떤 수시 너무 지나치게 수시에 올인했었다라는 거. 그만큼 정시에 소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 아니면 서울대학교 합격생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고도 처참한 현실인 거죠. 그런 패턴이 뭔가 공정성과 수능이 좀 중요도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일반고에서도 이제는 수시 일변도에 있다라면은 정시도 뭔가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 고르게 어떤 성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로서 교육과정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더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도 이제는 수시와 정시가 거의 5대5 비율로 가는 구조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어떤 그 공부하는 어떤 그 질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입시에 부합하는지 안 부합하는지도 관찰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적도 해야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학교만 믿고 해봤는데 그 교육 격차는 사실 심각하게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만 보내더라도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학교 최상위권 몇몇을 위한 어떤 수시에 대비하는 학교라든지 정시에 대비는 아예 학교 바깥에서 준비를 하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거는 많이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